한국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를 할 때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는 좀 많이 낳아야 한다는 건데 요즘에는 외동인 친구들이 많다라는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때는 말이죠. 그냥 뭐 엄마가 밭에서 이렇게 배추 뽑다가 후 하면 퉁덩 나가지고 그냥 언제쯤이에요? 퉁덩 아니, 그냥 왜? 우리 때는 100년 전 아니에요? 엄마들이 100년 다 전? 그렇게 낳다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1970년대, 아까 말씀하신 19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어요. 와, 4점이요? 그래. 이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가영오영제. 네. 이야. 그리고 이제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도 하죠. 진짜 많이 정부는 대한가족협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어요.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와, 이런 포스터 교과서에서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거 본적 있어요. 아니요. 산하 제한 정책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어요. 좋은 게 좋은 걸까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1970년에 4.53명에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1.7명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아, 이거 충격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출산율이 1.6명 정도로 떨어졌을 때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1.6. 그러니까 그때쯤에라도 좀 그렇게 해갖고 그래. 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멈추자라고 했으면 됐었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그럼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그렇죠. 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떨어진 출산율은 2002년에 이르면 1.18명까지 떨어집니다. 와우. 이때 이제 한국 사회가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고요. 정부가 처음으로 인구 위기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때쯤에 그런 그렇죠. 생겼던 거예요. 그때 애 많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많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연애도 많이 하고 뭔가 젊음의 에너지가 들끓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2002년에 약간 절반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90년대 말에 한국 사회가 겪은 굉장히 큰 위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IMF. 90년대 말이면 뭐. 예. IMF. 네, 1990년대 말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율, 출산율도 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이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1.09명까지 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였어요. 이때부터 이제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이제 만들고요. 그때부터 지난해 이르기까지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약 38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20년 동안 380. 네. 80조. 네. 선생님, 그러면은 벌써 뭐 대통령 특수위원회가 설치되고도 20년, 돈도 380조, 굉장히 긴 기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방어는커녕 오히려 아래가 깨져서 0.71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아서 각 부처에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도 있었지만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청소년의 뭐 게임 중독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이런 건 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이런 것들도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서 380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출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성. 그렇죠. 여성, 남성,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서 국가가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아,
결국 많이 이제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준비된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시죠.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는 청년들은 36.4%에 불과해요. 아. 60% 이상은 부정적인 거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53.5%예요. 반 이상. 과반수가 넘는 거죠. 이 자리에 청년에 해당되는 분이 유빈 씨죠. 네. 유빈 씨가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이를 키우려면 살아가는데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된다,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유빈 씨한테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요. 콧병수가 왜 이렇게 커져요? 콧병수가. 내가 결혼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대신 말해줄까? 유빈이는 팬들밖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 팬들과 결혼한 건 그만해요. 저 아직 아무 발언을 할 수 없어요. 국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유빈 씨도 아이와 함께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언젠가는요. 네. 사실 아이 하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앞선다는 게 많은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결혼 후에 자녀가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에 43.3%, 여성은 무려 65%에 달해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자녀를 가지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출산의 주체는 남성과 여성 모두이지만 임신, 출산, 육아 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일차적인 부담은 여성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승현 아나운서 유일한 여기서 엄마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아나운서들은 방송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출근 시간도 달라지고 그렇죠. 숙직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번 제가 숙직을 가는데 엄마 나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숙직 가는 건 정말 못 참겠어.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철없다. 그 돈 벌어가지고 집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는 건데. 그렇게 설득을 철이 했습니다만 이 일 육아 병행의 문제는 진짜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해결하기엔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합계 출산이요? 합계 출산율이 2015년에 이르면 더 이상의 오름세 없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2015년. 몇점 올랐을까? 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혹시 2015년 기억이 나시나요?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를 이제 네. 얘기하는 거죠. 2015년? 코로나도 아니고. 네. 맞아요. 추측하기가 좀 방금 때문에?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여성 고용률의 증가입니다. 한번 PPT를 보시죠. 우와. 대박. 2015년에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해서 작년에는 54.1%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여성 고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여성 고용률이라는 게 맨날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네. 2008년에 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이제 휩쓸었는데 한국도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남성 혼자서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퍼졌고 청년들은 맞벌이 가구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네. 가족 형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 두 번째는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맞아요. 자아실현, 또 사회적 인정, 경제적 독립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면서 일이, 직업이 필수가 됐어요. 이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일을 하면서 출산이나 육아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이 선택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출산 후에 경력 단절을 겪는 선배 여성들을 보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